번째 키워드 통하는 사이입니다. 누구랑 누가 통하였느냐 보겠습니다. 윤한 충돌 출구 전략 찾지만 한동훈, 김경률 사퇴 들은 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논의했었던 부분이 윤한 충돌 봉합이 됐다. 다음은 절충점 찾는 거다. 출구 전략 어떻게 상호간 절충점을 찾아서 출구 전략을 찾아가겠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언급된 게 또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였었죠. 근데 김경률 사태 들은 바 없다라고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가 출구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에 대해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동의하시기 어려운 부분일까요?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다는 정도로 하죠. 네. 그런 얘기요? 들은 바 없습니다. 네. 다 거듭 물어도 들어온 바 없다는 걸로 정리하시죠. 라고 거듭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보면 장현주 변호사님, 일단 뉘앙스가 들은 바 없고 들어도 못 들었다. 약간 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일단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에 대해서는 일축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번 갈등,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의 요인은 참 명확했거든요. 많은 네. 분들의 분석처럼 사천 논란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바뀐 부분, 이 부분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요인은 명확한데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그 봉합의 모습에서 봉합의 그럼 요인은 명확한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크게 찍힙니다. 그러니까 갈등의 원인은 명확했지만 봉합을 하게 된 어떤 원인이나 요인들은 불명확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결국에는 갈등의 요소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다만 국민들께 어떻게 보면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악재를 진화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좀 보여주기 식으로 좀 빠르게 수습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언급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도 다루겠지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뭐 입장이 그대로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또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론에 대해서도 일축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갈등했던 지점들에 대해서 변화는 없고 다만 봉합하는 모습만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봉합은 됐지만 궁극적인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양측의 어떤 교집합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 스탠스에서 바뀐 게 없는 게 아니겠느냐. 김경률 비대위원도 굳이 현재 있는 사람을 사퇴시키는 변화를 할 이유가 되지 않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 사실 다들 뭐 중진들도 그렇고 친윤계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안 합니다라고 사실상 선을 확실하게 일축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 김경률 비대위원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어떤 사람이길래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것이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김경률, 한과는 남자끼리 통하는 사이. 네. 김 사퇴론의 선구어. 네. 김경률 위원의 얘기는 남자끼리 통하는 사이다라는 겁니다. 여길 좀 볼까요? 밑줄. 네. 김 의원은 비대위 인선 발표 직후 통화에서 한 위원장과 짧게 통화하고 수락했다. 남자들끼리 통하였다라며 왜 이겨야 하는지와 비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나눴다라고 얘기를 했다. 정치연화대대 이심전심인 만큼 긴 말이 필요 없다는 취지다라는 겁니다. 남자끼리 통하는 사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철현 위원님, 여자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끼리 통하는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그래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을 사퇴시킬 수 없는 어쩌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4가지 정도 이유가 있거든요. 4가지나 됩니까?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저 남자끼리 통하는 사이라고 하는 게 네. 과거 그 이 한동훈 위원장이 그 우리 그 문재인 정부에서 박해를 받아 이제 부산 고검으로 자천되고 할 때, 네. 그리고 우리 그 채널A의 법원 유착 등으로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네. 그때 그 김경률 의원이 적극 방어해주고 수호천사 역할을 해준 바가 있었습니다. 수호천사.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어렵게 비대위원으로 모신 만큼 본인이 좀 이번에는 좀 지켜줘야 되겠다. 김경률 의원을 지켜줘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보면은 여의도 문법, 여의도 방언을 안 한다, 이제 네. 싫어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논란의 어떤 이 수습을 위한 희생양으로 또는 출구 전략으로
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그런 식으로 내치지는 않겠다는 의지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는 보면 명분백에 대한 입장 때문에 그런데요. 명분백에 대한 입장이 그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라는 게 확고하고요. 그리고 김경률 그 비대위원은 사과해야 된다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김경률 비대위원을 빼게 되면 네. 사퇴시키게 되면 그 사과 입장에서 후퇴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명분백에 대한 입장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그런 것들을 대통령실에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마지막에 보면 이 한동훈 우리 비대위의 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음에 그거 들어왔던 노인 폄하 논란으로 한 그 민경우 의원이 사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번에 김경률 비대위원까지 사퇴하게 된다면 한동훈 비대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번에 김경률 비대위원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절대로 사퇴시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가지나 내칠 수 없는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김경률 의원이 힘들 때 수호천사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여의도 문법을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김경률 비대위원이기 때문에 역시나 내칠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 혹시나 사퇴를 한다고 하면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입장이 후퇴하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민경우 비대위원에 이어서 두 번째 낙마까지 발생을 하면 이건 비대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든 게 한동훈 위원장님 될 때 수호천사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언제 수호천사 역할을 했는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은폐합니다. 철저히 은폐합니다. 두 번째, 은폐가 실패하면 그때부터는 조작을 합니다. 쌍디귿이냐 쌍디귿이냐 묻는 것에 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왜 흥분하고 그러세요? 뭔가 제재하십시오. 감정 조절을 못하세요? 시간 더 주십시오. 아닙니다. 왜 흥분해요? 당군일의 최대 지적이라고 합니다. 은폐한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조작을 합니다. 대장동의 주범은 윤석열이다. 이런 뜬금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짓거립니다. 인사청문회와 상관없이 민주당과 관련된 그냥 정치적 비판과 비난과 관련된 이야기만 지금 앉아서 하고 있는데 네. 김경률 비대위원 지금 보신 게 한동훈 위원장 인사청문회 때 모습입니다. 근데 그때 목소리를 높여서 짓거립니다. 막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막 굉장히 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한 위원장을 많이 옹호하는 방어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는데 이걸 보면 김민영 대변인님. 네. 한동훈 위원장 입장으로 보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지금 당내에서 내 사람 넘버원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보시면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어떤 정파적 이념에 따지지 않고 본인 할 말 다 하고 사셨던 분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여의도로 영입하면서 정치권에 영입하면서 할 말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인간적인 미안함도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치권이 얼마나 이 냉혹하고 때로는 말실수 하나가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말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끈 미안함. 미안함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미안함도 약간 부채의식으로 마음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감정적인 선에서도 내칠 수가 없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는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위원을 내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일각에서는 당 한켠에서는 분명히 신윤계를 중심으로 아니 절충 좀 찾아야지. 김경률 비대위원을 어쨌거나 사퇴를 시켜야 서로 양보하는 그런 모양새 아니야? 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앞에 OX 팻말이 있죠. 네. 김경률 비대위원 뭐 언제가 됐든 궁극적으로 사퇴한다. 하나 둘 셋. 이거는 여야가 아니고요. 네. 왼쪽으로 저기 좀 나뉘었어요. 네. 여야가 아니고 나뉘었는데 먼저 하원기 대변인님. 네. 안 한다. 네. 네. 이유가 뭘까요? 지금 사퇴할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뭐 아까 전에 뭐 남자끼리 통하는 사이 이런 거는 그냥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고요. 네. 사실은 어떤 직에서 사퇴하려면 잘못을 해야 됩니다.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지금 사퇴한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관련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했던 게 잘못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를 하게 된다면 네. 앞으로 여권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성역이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이따 다룰 것이지만 지금 여론 상태가 국민 여론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렇게
온정적이지 않거든요. 그 상황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을 사퇴시킨다면 선거하지 말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버틸 겁니다. 이 상황에서 김경열 비대위원 나가면 선거하지 말자는 얘기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가냐? 그래서 X다.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네. 아니다, 사퇴할 것이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일단 시기상으로는 당장은 아닐 것 같아요. 당장 사퇴는 어려울 것 같고 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양측에서 한 발씩 양보를 해서 공천 단계가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될 때쯤에 사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때 사퇴할 때 명분은 아마도 뭐 심판들은 선수로 뛸 수 없다. 뭐 이런 명분이 될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이 공천받는 거 말이 되냐. 그 공천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면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명분을 가지고 사퇴를 한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고 네. 대통령실에서도 김경률 비대위원을 사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한 발 양보하는 모양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사퇴를 하지 않지만 네. 조만간 사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요거 짧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공천 때쯤 되면 비대위원이 선수가 직접 뛰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사퇴를 하는데 그럼 공천은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공천 과정에 대해서도 사천 논란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요. 물론 뭐 지금 전략 공천 지역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네. 저는 어느 정도의 그 겉으로 보기에는 시스템을 갖추는 모양새를 취해서 네. 공천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스템 공천의 형식을 취하고 공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딱 2대2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알 수 없는 궁금한 앞날이다라는 거 네. 얘기를 좀 더 쭉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김경률 위원도 본인이 일단 사퇴까지는 가지 않고 뭔가 지금 이 상황을 좀 수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경률 비대위원 사실 마포 의뢰 기존 당협위원장 김성동 전 의원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어떤 문자를 보냈느냐?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당의 시스템을 몰라서 결례를 범해서 결과적으로 미안하다. 당협위원장 입장에서 화가 날 수 있다. 허엄지에서 고생하는 것에 대해 미처 몰랐고 곧 찾아뵙겠다. 일단 문자로 죄송합니다. 찾아뵙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좀 문자를 보낸 거죠. 근데 문자 보내기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하고 있는데 김성동 그 지역 당협위원장님께 정말 죄송하고 그리고 뭐 이른 시일 내에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뭐 전략공천 이런 거 없고 전략공천 원하면 뭐 좀 다른데 원했겠죠. 예, 저도 정말 그 엎드려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라면. 변명을 하자면 그게 이제 제가 시스템을 잘 몰랐고 뭐 몰랐다는 게 어떻게 변명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의 실수가 한 80%이다. 네. 엎드려 사죄하고 싶습니다라는 얘기까지도 했었어요. 근데 저 얘기는 사실 공개적으로 언론에 한 얘기였었고 당사자한테 직접 연락한 건 이렇게 어제 문자 지난 20일 날 문자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관건은 사실 김철현 위원님, 김성동 전 의원이 뭐 엎드려 사죄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찾아뵙겠다, 만나줄 것이냐, 사과를 받을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부터 뭐 김성동 위원장님 인폼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김경률 위원장 같은 경우,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잘 몰랐고 아마 저 사과 문자 안에는 아마 한동훈 위원장의 목까지 아마 곁들였을 겁니다. 함께 이제 두 분이 사과하는 마찬가지인데. 김성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게 우리 그 김수환 국회의장 자제분이시거든요. 네. 그리고 상당히 이제 뭐 정치의 뭐 우리 명문가 출신이고 또 그동안 보면은 그 정청래 의원하고의 대부분의 이 대결을 피해왔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마포갑에 보면 조정훈 의원이나 이용호 의원이나 아니면 신조 전 의원들이 다 마포갑에 가 있지. 저는 김성동 의원처럼 정청래 의원하고 이렇게 붙어온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김성동 위원장이 네. 대승적으로 양보해주지 않으면 사실 경선은 불가피합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발표된 공천 룰을 보면 네. 김성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연속으로 3번을 줬거든요. 그래서 감점을 한 30% 정도 받아요. 거기다가 또 탈당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또 추가 감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경률 뭐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구 관리는 안 해왔지만 사실 경선에 들어가도 그렇게 뭐 쉽게 지거나 아니면 어렵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경률 의원이 김성동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어떤 여러 형태로 좀 얘기를 나누고 본인이 이 마포에 출마하는 이유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
김성돈 위원장의 좀 대승적 양보를 좀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는 한번 해봅니다. 지금 경선으로 가도 사실 이게 이 현재 경선 룰로 따지면 감점 사유가 좀 많기 때문에 뭐 김경률 위원, 김성동 전 의원 좀 비슷비슷하게 뭐 한쪽에 뭐 밀리거나 이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도 지금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김성동 당협위원장이 좀 대승적인 결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전략공천 정말 주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왔던 이유 전략공천 룰이 발표가 됐죠. 기준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지금 마포 을이 사실 들어가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연속 3번 선거에서 지면은 거기 전략공천 지역으로 할 수 있다. 전략공천 우선 추천을 통상 전략공천 지역으로 얘기를 하죠. 우선 추천 기준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 네.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 그래서 기자들이 공관위원장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거 김경률 의원 염두에 두신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고 오실까요? 아닙니다. 당헌 단계에 나온 거를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수 추천은 뭐 사실은 사람이 없거나 확실히 우세인 경우에 빨리 가가지고 열심히 하라고 열세인 지역에 열심히 뛰어서 조금이라도 표를 더 얻으라. 우연히 일치는 없잖아요. 전체적인 프레임을 짜보는 거죠. 네. 지금 들으면서 무슨 얘기지라고 혹시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을 했나요? 일단 분명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염두에 두신 겁니까? 했더니 의도적으로 만든 거 아니다. 당원 당규에 나온 걸 정리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럼 우연이란 얘기입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더니 거기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연의 일치는 없다. 이게 대체 그럼 무슨 얘기냐. 김윤영 대변인님. 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3번이라고 3배 연속해서 패배한 지역이라고 하면 횟수가 적어 보이는데 네. 연수라면 12년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바뀌는데 그렇죠.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런 지역이면 보통 솔직히 얘기해서 굉장히 황폐화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가 선거하기 굉장히 어렵고 정말 저희가 엄청난 열세 지역이 아니고서야 사실상 지역적 기반이 많이 와해됐고 선거를 이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이런 험지를 황폐화되는 지역을 회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우선 추천이 한 개 방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신 거지 네. 특정인을 염두에 뒀다? 저는 그 점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그 두 번째로 그 기자가 그럼 우연입니까? 라는 얘기에 세상에 우연의 일치는 없잖아요 라고 얘기한 요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저희가 지금 사실 저희가 넉넉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공천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는 공천이 최고의 모든 사람들 납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률을 염두에 둔 건 아니지만 마포를 염두에 둔 건 맞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걸로 들려요. 마포뿐만 아니라 3번 지역 모두를 아울러서 표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지역을 어쨌거나 살려야 되는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뒀지만 개인 김경률을 어떻게 넣기 위해서 뭐 한 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그 얘기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사실 아직 공관위 회의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나올 룰도 많죠. 이 기준이 하나 발표될 때마다 정말 이 여의도 공천판이 좀 출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나오는 얘기들 그래서 마포을이 경선으로 갈지 전략공천이 될지 여부까지도 같이 쭉 이어서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